안녕하세요. 서작가의 인문학 톡톡 서작가 인사드립니다. 이제 1편 영상, 미국 부대통령의 책 힐빌리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으로는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미국의 부대통령 J.D. 벤스라는 분이 젊어요. 그런데 벌써 미국의 부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그 살아온 여정이 굉장히 많은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아들이나 또는 또 뭐 제 주위의 지인이나 그런 사람이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거를 극복을 하고 그 자리에 올랐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걸어온 길, 그리고 그 사람이 했던 생각들, 특히 어렸을 때 그 겪었던 어려움들을 극복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많은 전율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글을 썼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책을 쓴 것이 그 자리에 오르게 하지 않았나.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서 작가님, 오늘 영상의 주인공 클레르, 프랑스 발음으로는 클레흐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 7번 이사를 했어요. 있었던 기간은 한 2년 정도, 1년 반 좀 넘게 있었는데 그 안에 7번을 이사를 갔으니까 참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게 문화적인 충격. 그때 당시에 정말 좋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요. 이제 그러면서 좋은 점도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하고 이런 부당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제가 온전히 프랑스어나 영어를 써야 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제가 언어로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주인들은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프랑스어로 그거를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인들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다달이 받는 임대료만 받기를 원하지 거의 편의를 봐주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밤에 거울을 보고 연습을 했어요. 이런 점에서 이 집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붕에 비가 새는 거예요, 한 집은.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엄청 연습을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그 주인이 산 것만큼만 제하고 나머지 줬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한 다락방에 살게 됐는데 그게 건물이 한 4층인가 5층, 지금 기억에는 한 5층 정도 된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는 건물 외관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인테리어를 되게 신경 씁니다. 근데 그 위에 그 밑에 3층, 4층까지는 이제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4, 5층에는 그 사람들이 월세를 받기 위한 조그만 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원룸 같은 거죠. 화장실은 공용으로 쓰고 그 안에 이제 원룸 안에 샤워기랑 조그맣게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 이제 사연이 많은 그런 집이었는데 그때 그 침대 밑에 이 논문하고 여러 논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제가 좀 공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 정신병리학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주인에게 얘기를 했죠. 그 주인이 참 못된 주인이었는데 제가 이제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가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질 않았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외국인 학생에게 주는 정부 보조금이 있어요. 방 보조금. 알로카시옹이었던가? 이제 그것도 희미한 기억인데 그걸 받아야 되는데 서류에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를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5개월을 거기 살다가 학교에다가 좀 넓고 책상도 있는 그런 곳을 좀 알아봐 달라. 그래서 버스를 한 정거장인가 두 정거장 타고 가야 되긴 했지만 그 마지막 집이 좀 넓었어요. 그 집으로 이사를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사인을 해주겠다, 서류에. 그래서 제가 그 5개월치 그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었던 그 집에서 이 발견한 논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조금 읽다가 그냥 책꽂이에 꽂아놨던 그 논문인데, 이 J.D. 벤스의 책을 읽으면서 이 논문이 갑자기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이 단어들이 어렵고, 이게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어로 쓰면 오히려 쉬운데, 외국 사람이 프랑스어로 쓰면 단어들이 어려워요. 어려운 거를 많이 이렇게 선택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부를 그동안 안 한 탓도 있겠죠. 저희가 볼 거는 이 클레흐의 만남. 아, 그렇군요. 다락방 같은 원룸에서 발견한 논문 속 주인공이 클레르군요. 그럼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외모를 묘사한 거 보니까 굉장히 이쁜 아가씨인 것 같아요. 20살이고, 그리고 굉장히 키도 크고, 날씬하고.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있잖아요. 감정 기복이 심해요. 이 아가씨는 대화하다가 갑자기 분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말을 끊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 의사가 알 수 없는 말들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잘 몰라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자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다중인격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왜 그런 영화 있었는데 그 한 남자가 다중인격을 여러 개로 표현하는, 하여튼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연구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여자와 대화를 하고 관찰을 한 거예요. 이제 관찰을 했는데, 그러니까 늘 삶이 자신이 추락하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압박감. 그렇군요. 자신의 삶이 늘 추락하고 있다는 두려움과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압박감. 참 어려운 정신 상태로군요. 그럼 클레르가 자라온 삶은 어떠했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엄마의 삶이 집에 자녀가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별로 사랑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못 받아서 가출한 거죠. 이제 가출해서 하는 일들이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이 어머니가 젊을 때 남자를 만나는데 그 아버지가 알제리인이었나? 하여튼 프랑스 사람은 아니었고, 그런 아버지를 만났는데 되게 폭력적이라 이 엄마가 아이를 하나 놓고 그냥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편을 만나서 난 게 이제 클레어라는 여잔데, 이 두 번째 아버지가 이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일 큰 문제는 이 아이에게 성을 주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자녀에게 큰 상처와 그 상실을 주는지 모를 거예요. 물론 각기 가정마다 그 아픔이 있고 또 폭력적인 아버지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성을 주지 않는다는 거는 그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머니의 관계였어요. 이 어머니조차도 얘를 거의 돌보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사랑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엄마. 그러면서 이제 이 어머니의 난잡한 어떤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남성 관계를 보면서 이 아이가 이제 분노를 쌓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필요할 때 아버지는 없었다. 그러니까 J.D. 벤스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부모라는 것은 필요할 때 있어줘야 되는 존재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자식이에요. 부모하고 자식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아도 부모한테 따르는 자식은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복종관계,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필요 없이, 아빠가 필요 없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딱 필요해. 돈이 필요하거나 보호가 필요하거나 배가 고파. 그래서 엄마한테 와. 그게 자식이라는 거죠. 이 J.D. 벤스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부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 클레흐라는 여자는 그럴 때 부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거에 대한 거의 개념을 아예 배울 수가 없었던 거죠. 제가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미움이지만 이 어머니에 대한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서 보통 그렇잖아요. 나는 부모님이 나쁘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 속에도 아마 그런 게 있었겠죠. 이 클레오가 친구를 데려가면 그 친구, 남자 이제 친구들이죠. 그런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 애가 그때부터 이 어머니에 대한 그 적개심이 굉장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인 거죠. 게다가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들이 이 아이에게 적절한 어떤 치료와 병원에 가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애를 돌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클레오가 말하는 것은 엄마가 자신을 경쟁 관계로 생각한다. 저는 이 말에서 되게 무서움을 느꼈어요. 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이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리고 나서 6살 그 이후로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는 이 아이가 좀 이상하다. 근데 엄마는 그 문란한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 아이를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머니가 자신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서 자신의 친구마저 그렇게 어떤 성적인 대상으로 삼으니까 어머니를 버리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어머니를 버리고 어느 순간 자신을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살이었던가요? 그때 자신의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자신과 같이 생활하던 남자에게 몸을 맡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경계, 거기서부터 이제 허물어지면서 어떤 무엇을 자극하면 거기서 공격성이 나오면서 아빠에 대한 증오와 엄마에 대한 증오가 그렇게 같이 터져버리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럼 클레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있음, 그리고 그 부모가 꼭 알려줘야 되는 성 정체성.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이 논문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3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